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정자입니다. 올해 65살이고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추석 걸초 간다고 산에 올라갔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 마을에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민호야, 민호야, 어디 있니? 그날 저는 산을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2019년 9월이었어요. 추석을 코앞에 둔 가을이었죠. 저희는 경상남도 산골 마을에 살았어요. 집이 20채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제 아들 민호는 그해 32살이었어요. 시내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죠. 착했습니다. 정말 착한 아들이었어요. 매주 주말마다 집에 왔고 제가 힘든 일 있으면 먼저 알아서 도와줬어요. 결혼은 안 했어요. 엄마 모시고 살 거예요. 결혼은 나중에 해도 돼요라고 했죠. 그 말이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추석 전날이었어요. 9월 12일 목요일. 민호가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손에는 과일 2박스를 들고요. 엄마, 추석 음식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죠? 아이고, 괜찮아. 엄마가 뭐 이것밖에 못해? 내일 제가 벌초 다녀올게요. 아버지, 산소 정리하고 올게요. 제 남편, 민호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랑 민호 둘이서만 살았어요. 내일? 민호야, 혼자 가지 마. 엄마가 같이 갈게. 아니에요. 엄마는 집에서 쉬세요. 제가 다녀올게요. 그래도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때 제가 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어요. 같이 가자고, 혼자 가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이상한 꿈을 꿨거든요. 죽은 남편이 나타났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정자야, 조심해. 뭘 조심해? 산에 가지 마. 그리고 사라졌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꿈이야. 그냥 꿈. 스스로를 달랬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불길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민호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벌초 다녀오면 엄마랑 같이 영화 볼까요? 요즘 재미있는 영화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 그러자. 저는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민호야, 왜요? 엄마? 그냥 조심해. 산길 미끄러우니까. 네, 알았어요. 민호는 예초기와 낫을 챙겼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죠. 그때 우리 집 진돗개 백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와랄랄, 끼잉. 이상했어요. 백구는 평소에 안 그랬거든요. 얌전한 개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미친 듯이 짖으면서 민호 다리를 물려고 했어요. 백구야, 왜 그래? 형아 가는 거 싫어? 민호가 웃으며 백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백구는 계속 짖었습니다. 울부짖는 것처럼. 엄마, 백구 좀 잡아주세요. 제가 못 가겠네요. 저는 백구를 끌어안았어요. 백구는 제 품에서도 계속 울었습니다. 민호야, 그래도. 엄마, 점심 전에 올게요. 걱정 마세요. 민호는 손을 흔들며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제 아들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점심때까지 민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만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민호가 나간 후 저는 집안일을 했어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마루 닦고 평소처럼요.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백구는 계속 문 앞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꼼짝도 안 하고요. 백구야, 왜 그래? 밥 먹어. 백구는 밥도 안 먹었어요. 그냥 산 쪽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11시. 민호가 나간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안 왔네. 벌초하는데 시간 좀 걸리지 뭐. 점심을 준비했어요. 민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12시가 됐어요. 1시가 됐어요. 민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뚜, 뚜, 뚜. 신호만 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뚜, 뚜, 뚜. 또 신호만.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핸드폰 소리 못 들었겠지.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2시가 됐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어요. 백구야, 같이 가자. 백구도 따라왔습니다. 꼬리를 축 늘어뜨린 채 산 입구까지 갔어요. 그리고 민호 차가 보였습니다. 거기 그대로 있었어요. 차가 여기 있다는 건 아직 산에 있다는 거잖아? 차 문을 열어봤어요. 열쇠가 꽂혀 있었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어요. 예초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도 대지 않은 채. 민호야, 저는 산을 향해 소리쳤어요. 민호야, 어디 있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호야, 메아리만 돌아왔어요. 저는 산길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산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어요. 가파른 길이었죠. 헐떡이며 올라갔습니다. 백구가 앞장서서 달렸어요. 그리고 선산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무슨? 무덤 주변은 풀로 무성했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민호가 벌초를 했다면 깨끗해야 했어요. 하지만 풀이 그대로였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백구가 짖기 시작했어요. 왈왈, 왈왈. 무덤 옆을 파고 있었어요. 백구야, 거기 왜 그래? 가까이 가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어요. 땅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발자국. 민호 것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발자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끌린 자국도 있었어요. 이게 뭐지? 자국을 따라가 봤습니다. 폐광 쪽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는 옛날 광산이 있었어요. 지금은 폐광이 돼서 아무도 안 가는 곳이었죠. 위험하니까 출입금지 표지판도 붙어 있었고요. 설마 민호가 거기로? 폐광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뛰어갔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그리고 폐광 입구에 도착했어요. 낡은 철문이 있었습니다.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자물쇠가 풀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열었던 거예요. 민호야, 너 안에 있니? 안으로 소리쳤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들어가려고 했는데 백구가 제 옷을 물었어요. 낑, 낑. 마치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들어가야 했어요. 제 아들이 안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철문을 밀었습니다. 끽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어두웠습니다. 깜깜했어요.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갱도 안은 축축했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10m쯤 갔을까요? 바닥에 뭔가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어요.
그리고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학. 거기에 담배꽁초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리고 타이어 자국. 최근에 차가 드나든 흔적이었습니다. 폐광인데 왜 차가? 그때였어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남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헬멧을 쓴. 여기 왜 왔어요? 저는 제 아들을 찾아서. 아들. 남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빨리 나가요. 여긴 위험해요. 하지만 제 아들이. 나가라고요. 남자가 저를 밀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철문이 쾅 닫혔습니다.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호야, 우리 아들, 어디 있니?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밤,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 아들이 실종됐어요. 하지만 경찰은 말했어요. 24시간이 지나야 수색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운 것도 아닌데 계속 떨렸어요. 백구는 제 옆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다시 걸어봤어요. 뚜, 뚜, 뚜.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이번엔 아예 꺼져 있었습니다. 민호야, 제발.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저 신고할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 아들이 사라졌어요. 오전에 벌초 간다고 나갔는데 저녁까지 안 돌아와요. 아, 성인이시죠? 네. 32살이에요. 그러면 아직 실종 신고는 어렵습니다. 24시간이 지나야. 24시간이요. 지금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죄송합니다. 성인의 경우 본인 의사로 어디 갔을 수도 있어서. 아니에요. 차도 그대로고 예초기도 안 가져갔어요.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일단 내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안 오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24시간.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생기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창문만 바라봤습니다. 혹시 민호가 돌아올까봐.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차가 다닐 리 없었어요. 우리 마을은 막다른 길이거든요. 창문을 살짝 열고 내다봤어요. 검은색 승합차였습니다. 차는 천천히 마을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산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 차, 뭐지? 불길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 이장님 댁으로 갔어요. 이장님은 70살 할아버지셨어요. 마을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이었죠. 이장님, 저 좀 여쭤볼 게 있어요. 그래요. 정자 씨. 무슨 일이요? 저희 민호가 어제 산 갔다가 안 돌아왔어요. 뭐? 민호가? 이장님, 얼굴이 굳었어요. 혹시 폐광 쪽 가봤어요? 네. 가봤는데 문이 잠겨 있고 안에서 이상한 남자가 쫓아냈어요. 이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이거 큰일이네. 무슨 말씀이세요? 정자 씨, 최근에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이상한 일요? 이장님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리조트 개발 이야기 들었어요? 리조트요? 네. 몇 달 전부터 외지 사람들이 우리 마을 땅을 사려고 돌아다녔어요.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면서요. 그래서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리조트 회사라면서 정작 회사 이름은 안 밝히고 밤에만 돌아다니고. 밤에요? 네.
저도 며칠 전에 봤어요. 검은 승합차 2대가 폐광 쪽으로 가는 걸.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차, 저도 어젯밤에 봤어요. 그래요? 그럼 이장님이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뭐예요? 말씀하세요. 아니, 그냥 소문이에요. 소문이라도 좋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들이 폐광에서 뭔가 파내고 있다고. 파내요? 네. 유물이래요. 옛날 신라시대 유물이 폐광 안에 있대요. 유물을요? 우리 마을이 옛날에 신라 금광이었잖아요. 그래서 폐광 안에 금이랑 유물이 묻혀 있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파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자 씨, 이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만약 민호가 그걸 봤다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민호가 그 사람들한테 당한 거야. 그날 오후 저는 다시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저 어제 전화했던 사람인데요. 제 아들이 아직도 안 왔어요. 네. 지금 출동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폐광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네. 알겠습니다. 같이 조사하겠습니다. 2시간 후 경찰차 2대가 마을로 왔어요. 경찰관 4명이 내렸습니다. 김정자 씨 맞으시죠? 네. 저예요. 실종자가 아드님이시라고요? 네. 제 아들 민호가.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벌초 간다고 나간 것, 차가 그대로 있는 것, 폐광에 수상한 남자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폐광 쪽 가보겠습니다. 저도 갈게요. 아니요. 위험할 수 있으니 집에 계세요. 하지만 연락드릴게요. 일단 기다리세요.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김정자 씨. 저 김경사입니다. 네. 어떻게 됐어요? 폐광 들어가 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도 아무 흔적 없었어요. 그럴 리가요. 분명 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 일단 산 전체를 수색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수색대 투입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착각이 아니야. 분명 누가 있었어.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밤 2시였어요. 여보세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 찾으세요. 그만 찾으세요. 낮게 깔린 남자 목소리였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구세요? 제 아들 어디 있어요?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경찰 부르지 마세요. 뭐라고요? 그만 찾으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잠깐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소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살리고 싶으면? 그럼 민호가 살아있다는 거잖아. 동시에 무서웠어요. 하지만 저 사람들이 민호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거실에 앉아서 전화기만 바라봤어요. 혹시 또 전화 올까봐.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떴어요. 오전 8시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정자 씨, 수색대 준비됐습니다. 지금 산으로 올라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경찰 부르지 마세요. 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말했다가 민호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냥 끊었어요. 오전 10시 마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장님, 옆집 아저씨, 슈퍼 주인 아줌마, 10명 정도 됐습니다. 정자씨, 우리도 같이 찾을게요. 고맙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다니.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경찰 수색대와 마을 사람들, 총 20명이 산을 뒤졌어요. 민호야, 민호 씨. 산 전체가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보이지 않았어요. 폐광 쪽으로 갔습니다. 경찰이 철문을 열었어요. 들어가 봅시다. 손전등을 켜고 갱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갱도는 생각보다 깊었어요. 안으로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천장이 낮습니다. 경찰이 외쳤어요. 50m쯤 들어갔을까요? 갱도가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두 팀으로 나눕시다. 이쪽 팀은 저를 따라오시고 경찰이 지시했습니다. 저는 왼쪽 갱도로 들어가는 팀을 따라갔어요.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어요.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계속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때 앞에 가던 경찰이 멈춰 섰습니다. 잠깐만요. 왜요? 뭐 있어요? 바닥을 비췄어요. 거기에 뭔가 있었습니다. 이건 경찰이 집어들었어요. 지갑이었습니다. 갈색 가죽 지갑. 저는 그 지갑을 알았어요. 민호 거예요. 달려가서 지갑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 지갑이 맞았어요. 제가 3년 전 생일 선물로 준 거였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여기 있어.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봤어요. 신분증, 카드, 그리고 사진 한 장. 저와 민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작년 추석 때. 민호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경찰이 뭔가 발견했어요. 여기 피가 있습니다. 네, 바닥에 핏자국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분명 피였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갱도 안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수색은 오후까지 계속됐어요. 하지만 민호는 찾지 못했습니다. 폐광 안 구석구석 다 뒤졌지만 지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내일 더 넓은 범위로 수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힘이 빠졌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 지갑을 꼭 쥐고 그날 밤 또 전화가 왔어요. 밤 1시였습니다. 여보세요. 경고했잖아요. 같은 목소리였어요. 경찰 불렀죠? 제 아들. 제발. 다음에는 진짜 죽습니다. 안 돼요. 제발. 민호 어디 있어요? 그만 찾으세요. 마지막입니다. 잠깐. 또 끊어졌어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민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백구가 다가와서 제 손을 핥았어요. 낑. 마치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어디선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경찰의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시겠어요? 아니면 저처럼 참으시겠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말했다가 민호한테 무슨 일 생길까봐. 다음 챕터 티저. 다음 날 마을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28쯤 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신문사 기자 이도현입니다. 그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제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드론으로 찍은 항공 사진이 있었어요. 폐광 주변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천막들, 그리고 이 장비들. 이게 뭐예요? 불법 유물밀매 조직입니다. 불법 유물밀매 조직이라고요? 저는 이도현 기자를 빤히 쳐다봤어요. 젊은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캐주얼한 옷을 입고. 네. 제가 몇 달 전부터 이 지역을 취재하고 있었어요. 취재요? 이 근처 산에서 불법 유물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도현 씨는 노트북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화면에는 항공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진을 확대했어요. 폐광 뒤쪽, 나무로 가려진 곳에 파란색 천막 3개가 보였어요. 이 천막들은 한 달 전에 생겼어요. 다음 사진으로 넘겼습니다. 천막 옆에 검은 승합차 2대가 있었어요. 이 차들 밤마다 여기로 와요. 그럼 저 사람들이, 네, 아드님을 납치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럼 민호가 저기 있을 수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도현 씨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사람들 위험합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조직이요? 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유물 밀매 네트워크예요. 유물을 신라시대 금관, 도자기, 칼,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파내서 암시장에 팔아요. 한 점에 수억 원씩 받죠. 세상에, 아드님이 그걸 목격한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잡아간 거군요. 네, 증거를 없애려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잖아. 안 돼요. 경찰한테 가야 돼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도현 씨가 저를 말렸습니다. 경찰한테 가면 저 사람들이 눈치챌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들, 경찰 안에도 내 통자가 있어요. 네, 제가 취재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 지역 경찰서에 그 조직이 매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 아들은 어떻게 구하고요? 도현 씨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일단 진정하세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요? 제가 아는 경찰이 있어요. 서울에서 온 특별수사팀이에요. 그쪽에 연락하면. 그때였어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 씨와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검은 승합차였어요. 어젯밤에 본 바로 그 차. 차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운전석에 남자가 보였어요. 선글라스를 쓰고 그 남자가 우리 집을 쳐다봤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차. 쉿, 조용히 하세요. 도현 씨가 커튼을 조금 내렸어요. 차는 천천히 지나가서 산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 사람들, 당신을 감시하고 있어요. 감시요? 네. 경찰 부른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협박, 전화도 협박, 전화요? 저는 도현 씨에게 말했어요. 밤에 받은 협박 전화들, 경찰 부르지 말라고 한 그 목소리. 도현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렇군요. 어떡하죠? 제 아들. 일단 조심해야 해요. 저 사람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하지만 민호를 빨리 찾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현 씨가 가방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어요. 이거 몰래카메라예요. 집 안에 설치하세요. 왜요? 혹시 저 사람들이 집에 침입할 수도 있어요. 증거를 남기려고. 침입이라니 두려웠어요. 하지만 도현 씨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이거
작은 녹음기도 꺼냈어요. 전화 받을 때 녹음하세요. 협박, 전화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절대 혼자 산에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알겠어요. 도연 씨는 명함을 줬어요. 문제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수문의 시간 받을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도연 씨가 떠난 후 저는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거실, 현관, 부엌, 세 곳에 숨겨뒀습니다. 녹음기는 전화기 옆에 뒀어요. 그날 밤 또 전화가 왔습니다. 밤 12시. 저는 녹음기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숨소리만 들렸어요. 누구세요? 오늘 기자 만났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저는 경고했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제발, 제 아들만. 마지막입니다. 다음에는 아들 시체를 받게 될 거예요. 안 돼요. 뚝, 끊어졌어요. 저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녹음이 됐어요. 떨리는 손으로 도연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또 협박, 전화 받았어요. 녹음했어요. 그리고 기자 만난 걸 어떻게 알았어요? 1분 후 답장이 왔어요. 감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내일 아침에 갈게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계속 창문을 쳐다봤어요. 혹시 누가 지켜보고 있을까봐. 새벽 3시쯤 백구가 짖기 시작했어요. 왈왈, 왈왈. 밖으로 나갔습니다. 백구는 울타리 너머를 향해 짖고 있었어요. 손전등을 비췄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자국이 있었어요. 축축한 땅에 새로 찍힌 발자국. 누군가 우리 집 주변을 돌았던 거예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 씨가 왔어요. 발자국 확인했어요? 네. 무서워요. CCTV 없어요? 이 동네엔 없어요. 알겠어요. 제가 CCTV 하나 가져올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드론 다시 띄웠어요. 노트북을 열었어요. 새로운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폐광 뒤쪽 천막. 그런데 이번엔 사람들이 보였어요. 4명의 남자들이 뭔가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나무 상자예요. 유물을 담는 상자죠. 사진을 확대했어요. 천막 안쪽에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저거. 도연 씨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숨을 멈췄어요. 천막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묶여있는 사람. 민호야. 저는 소리쳤어요. 맞아요. 저 사람 민호예요. 확실해요? 네. 옷이. 민호가 그날 입고 나간 옷이에요. 회색 티셔츠, 청바지. 분명 우리 민호였어요. 살아있어요. 민호가 살아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연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경찰한테 가야 해요. 하지만 내 통자가 서울에서 특별수사팀 불러올게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요? 네. 지금 바로 연락할게요. 도연 씨는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형사님. 저 이도현이에요. 증거 확보했어요. 네. 인질도 확인했어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민호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구할게. 그날 오후 서울에서 경찰 특별수사팀이 도착했습니다. 5명의 형사들. 김정자 씨 맞으시죠? 네. 걱정 마세요. 아드님 꼭 구출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날 밤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거란 걸. 오후 3시쯤이었어요. 검은색 SUV 2대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조용한 우리 마을에 낯선 차들이 들어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쳐다봤어요. 차에서 5명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고
배지를 차고. 경찰이었어요. 맨 앞에 선 사람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김정자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저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김태윤 경감입니다. 배지를 보여줬어요. 진짜 경찰이었습니다. 이도현 기자한테 연락받았습니다. 아드님, 실종건으로. 네, 민호가. 제 아들이. 목이 메였어요. 김 경감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꼭 구출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저희는 이 조직을 6개월째 추적해왔어요. 드디어 근거지를 찾았습니다. 그럼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호가 위험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인질이 다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밤 작전을 실행할 겁니다. 김 경감은 노트북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도현 씨가 찍은 드론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천막들, 여기가 그들의 작업장이에요. 유물을 파내고 세척하고 포장하는 곳이죠. 민호는요? 민호는 어디 있어요? 이 천막, 가장 큰 천막을 가리켰어요. 여기 인질을 가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빨리. 급하게 가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 무장하고 있어요. 무장이요? 네. 총기도 있고 흉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들이닥치면 인질부터 해칠 거예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밤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정쯤 되면 저 사람들 절반은 산 아래로 내려가요. 유물을 옮기러. 그때 치는 거예요? 네. 인원이 줄어들었을 때 기습하는 겁니다. 다른 형사가 지도를 펼쳤어요. 여기가 폐광 입구고요. 천막은 여기. 우리는 세 방향에서 포위할 겁니다. 저도 갈게요. 안 됩니다. 김 경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위험해요. 총격전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인데. 그래서 더 안 돼요. 어머니가 다치시면 아드님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근처에서 기다릴게요. 제발요. 김 경감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대신 절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저희가 신호 보낼 때까지. 네, 약속할게요. 해가 졌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장비를 준비했어요. 방탄조끼, 헬멧, 무전기, 그리고 권총까지. 정말 전쟁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형사들이 밤새 작전하는데 배고프면 안 되니까.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희 도시락 있어요. 아니에요. 이것도 드세요. 제가 정성껏 만든 거예요. 형사들은 고맙다며 받아줬어요. 밤 10시, 김 경감이 말했습니다. 슬슬 출발하죠. 네, 저도 따라 나섰어요. 2대의 차에 나눠 탔습니다. 저는 뒷차에 탔어요. 불을 끄고 천천히 산 입구로 향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완전히 어두웠어요. 가로등도 없었거든요. 이제부터 무전으로만 통신합니다. 소리 내지 마세요. 김 경감이 무전기로 말했어요. 차를 숨겼습니다. 나무 뒤에. 그리고 걸어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형사 한 명이 제 옆에서 같이 걸어줬어요. 30분쯤 올라갔을까요? 앞에서 김 경감이 손을 들었어요. 멈추라는 신호였습니다. 저희는 모두 쪼그리고 앉았어요. 나무 사이로. 빛이 보였습니다. 천막에서 나오는 불빛이었어요. 저기, 제 옆 형사가 쌍안경으로 봤어요. 4명 있습니다. 무전. 무전기에서 다른 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팀입니다. 동쪽에서 차 한 대 출발했어요. 알았다. 예상대로네. 김 경감이 말했어요. 이제 천막에 2~3명 남았을 거야. 10분 더 기다리자. 10분이 정말 길었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것과 형사들 것.
그리고 멀리서 바람 소리. 좋아. 움직인다. 김경감이 신호를 보냈어요. 형사들이 조용히 천막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서 지켜봤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조금만 기다려. 형사들이 천막 5미터 앞까지 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천막 안에서 남자가 나왔어요. 담배를 입에 물고, 그리고 형사들을 봤습니다. 뭐,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김경감이 권총을 겨눴어요. 남자가 소리쳤어요. 경찰이다. 경찰. 천막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안 돼.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민호. 민호가 다치면 다음 챕터 티저.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민호야. 탕. 탕. 총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어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호야. 소리치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형사가 제 입을 막았어요. 쉬. 조용히 하세요.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 안에 있는데, 총소리가 났는데, 나요. 내 아들이.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쏜 게 아니에요. 네. 저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쏜 거예요. 위협 사격이에요. 정말이었어요. 천막 앞에 선 남자가 하늘을 향해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더 오지 마. 오면 인질 죽인다. 남자가 소리쳤어요. 김경감이 대답했습니다. 진정해. 우리는 협상하러 왔어. 협상? 닥쳐. 썩 꺼져. 탕.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시리즈로 1편, 2편 나누어서 제작하였습니다. 즐거운 연휴 잘 보내시고 2일 뒤에 영상 업로드하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연휴 되세요.